네, 오늘 그 강의 발제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도 많은 뭐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동학 우리가 뭐 동학 그러지만 사실 동학 혁명이라는 말도 쓰고 북쪽에서는 동학 농민 전쟁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동학인데도 그렇게 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의미 부여를 다르게 좀 약간씩 다르게 적용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동학의 역사라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동학을 이렇게 좀 알아보면서 미래 좌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민족적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아마 자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서 우리 안승문 동학 실천 시민행동 대표님 모시고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래경 선생님 발표에 대한 토론이라기보다는 좀 보조적인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것 하겠습니다. 저는 그 동학 실천 시민행동, 동학을 실천하자는 그런 아주 큰 뜻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2014년에 동학혁명 120주년 두갑자를 지내면서 저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함께 만나가지고 야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저희는 동학란이라고 배웠거든요. 동학란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뭐 동학에 뭐 했던 조상이 있는 사람들은 쉬쉬하거나 밝히지 않으려고 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 아무튼 두갑자를 지내면서 우리가 우리 역사, 우리의 멀지 않은 그리 멀지 않은 그런 100여 년밖에 안 된 그런 역사를 너무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 지워져 버렸다. 일제가 30년 이 강점기 때 뭐 다른 많은 역사도 지웠지만 동학혁명의 역사는 지웠고 특히 지금도 일제는 그 동학 우리 혁명 때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조차도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던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동학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그런 역사인데 예, 가장 뭐 깡그리 지워질 정도로 지난 일제를 포함해 가지고 4, 50년, 6, 70년 그 기간 동안에 외면되었거나 뒤안에 있었다는 거죠. 역사의 뒤안에 숨겨져 있었거나 아니면은 방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되살려내야 된다. 또 되새겨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제 저희들이 동학 실천 시민행동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동학혁명 실천 시민행동이었어요. 근데 시민행동을 이제 표방하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무서워한다고 해서 혁명은 빼고 동학 실천 시민행동이라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모색을 해가지고 2017년에 3월에 창립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동학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이 동학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저는 3.1 대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3.1 대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런 엄청난 역사가 1919년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도 3.1 운동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규모로 보거나 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볼 때 프랑스 대혁명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은 어떤 걸 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운동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게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2010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동학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어르신들 또는 책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역사 중에 3.1 대혁명이 이 동학혁명은 하나의 큰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었다면 그것을 싹 틔워가지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거대한 운동으로 일어났던 이 3.1 대혁명이야말로 뭐 혹자는 게 뭐 실패한 뭐 그 역사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서양으로 말하면 6.8혁명, 6.8혁명이 무슨 정권을 바꾼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견할 만한 그런 우리 역사에서 가장 이 훌륭한 아름다운 그런 혁명으로 동학혁명으로부터
또 3.1 대혁명으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가 지금에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저는 이제 동학혁명은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의 혁명이자 아직도 지금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과제들이 있고, 특히 요즘에 어떻습니까? 지구 온난화니 뭐니 해서 환경 문제 이야기하는데 이 동학 속에서 대자연을 경물이라는 말, 이 대자연의 무생물까지도 이 뭔가 제대로 모시라고 한 그런 그 정신, 그런 가치가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는 어떤 교육 속에 또는 정치 속에서 녹아 있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됐을 것이 같다. 특히 요즘에 우리 뭐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는 그 교사가 자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우리 사회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뭐 하늘처럼이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아주 반인간적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현실도 바로 이 동학 정신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우리를 추스리고 뭔가 다시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이 시작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혁명으로부터 촛불혁명까지의 그 큰 이 흐름, 독립, 항쟁, 무장투쟁, 뭐 이런 흐름들이 전부 그런 맥락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노래를 하나 좀 들려드릴게요. 다큼다큼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엄마 한숨은 잠자고 아빠 주름살 펴져라. 네, 여기까지 하고, 왜 이걸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나는 초록창을 다시 던지게 꽃나마를 하나를 선사합니다.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 잘하며 우리는 언니들은 나를 엽니다. 네, 이 두 노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아마 거의 모르는 사람 없을 만큼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를 들려드린 이유는 여기 보면은 작곡가 있잖아요. 작곡가 정순철이라는 분이 지은 노래예요. 이 정순철이 누군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해월 최시영 선생님의 외손자예요. 예. 우리가 이런 노래를 어릴 때부터 배우고 가르치고 학교에서 불렀으면서도 우리는 이 노래를 지은 작곡가가 어떤 동학의 후손이라는 것을 전혀 안 배웠거든요. 네? 네. 그리고 김구 선생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위대하게 평가하고 있지만, 김구 선생도 황해도의 애기 접주였잖아요. 네? 방정원 선생, 세계 최초로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1920년에 그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그런 걸 했던 그런 분도 바로 손병희 선생의 사위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그 속에 동학의 이 뭐랄까요, 아까 나왔던 동학혁명, 동학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맥이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학교에서도 가르치지도 않았고 또 누가 강조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굉장히 깊은 그런 동학정신의 뿌리가 어릴 때는 있었는데, 그게 점점점 1950년 뭐 일제시대는 물론이고 올라오면서 그걸 살리기는커녕 죽여왔던 거죠. 네. 특히 역사에서도 제가 이 동학 시민행동 이제 준비하고 초기 그때부터 이 역사 교사들에게 우리 정읍에 가자, 우리 정읍에 한참 갔었거든요.
200명씩 막 가서 저급에서 이제 황토현 이 전승 기념 축제할 때 가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가자고 그랬는데 이 교사들도 잘 안 가요. 저는 교육 운동을 했었는데 교사들도 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흔히 말하는 그 이른바 강단 사학, 이병도류의 그 친일 세력들이 만드는 역사에서는 동학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나 아니면 숨기어야 되었거나 뭐 그런 거죠. 실패한 혁명이었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번에 이 아젠다를 정할 때에도 이래영 선생님이 동학을 말씀하시길래 저는 굉장히 아주 바로 이거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으로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특히 지금 뭐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 이런 상황들을 뛰어넘고 극복하기 위해서 그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동학정신의 회복이 필요하다. 동학정신을 바탕으로 뭔가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한다. 저는 얼마 전에 어딥니까 저 평택에 가서 이 주권을 이야기하고 뭐 자주를 이야기하는데 그 옆에서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뭐 거대한 스피커로 뭐 악마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성적이랑 두 태극기를 들고서 그런 세상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바로 이런 동학 정신을 바탕으로 새롭게 세상을 좀 우리가 재구성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된다는 거죠. 뭐 개벽이라는 말이 그냥 무슨 이 구두선으로 개벽이 아니라 진짜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근본을 바꿔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줄기 뿌리 이 큰 근간이 바로 동학 정신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 우리 저기 동민회도 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천도교라고 하는 종교의 이 틀로 또는 여러 개의 종교 중에 하나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동학을 표현해낼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일종의 거대한 세계관이기도 하고 거대한 아주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철학이기도 하고 사상이기도 하고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정신 세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이제 우리가 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또 남북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정신으로 한번 새롭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봉건 왕조 시대를 마감하고 왕이 이 주인이었던 시대를 마감하고 민이 주인인 시대를 이렇게 강한 언어로 이렇게 강한 이 그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정신들이 1900년대 말,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그게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주의도 지금 말하자면 불이 꺼지지 않고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일본이나 뭐 다른 많은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좀 그 민본 저는 대동세상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만인 평등의 대동세상을 제창하고 만들려고 했던 이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동학정신을 우리의 정신으로 뭐 종교의 차이를 훌쩍 뛰어넘는 우리의 정신으로 좀 삼고 함께 뭔가 동학적 그런 이 삼경사상 같은 것은 뭐 그 일상적 생활의 실천율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런 걸 실천해 나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한반도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온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존경하는 이상찬 선생님도 이제 항상 좋은 마음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 동안에 저도 사실 그랬었는데 뭐 유럽 하면은 막 뭔가 굉장히 새롭고 뭔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굉장히 맹신하잖아요. 저는 이제 핀란드 교육을 막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전파하는데 앞장섰는데 좋은 점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핀란드 교육 안에는 동학 정신 같은 건 저는 별로 많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동안에 유럽 중심 또는 미국이나 이 앵글로색슨 중심으로 또는 기독교 중심으로 흘러왔던 이 세계사를 이제는 좀 그들이 아닌 저는 우리
이 동학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제안하고 해서 저는 뭐 어디입니까 몽골이랄지 저기 이 스탄자 들어가 있는 뭐 우즈베키스탄이랄지 이 범고려인들 그 국가들 또는 동남아 또는 뭐 남아메리카 또는 아프리카 이런 곳에 있는 많은 그런 이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보면은 솔라카우라고 들어보셨나요? 솔라카우. 예, 아주 젊은 여성인데 미국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이 사람이 이 아프리카를 뭔가 지원하고 아프리카와 함께하기 위해서 뭔가 모색하다가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소를 이렇게 소 치는데 동원되느라고 학교를 못 가니까 얘들이 학교를 가게 하려고 이 태양광 발전기 있잖아요. 태양광 패널을 놓고 그 밑에다가 이제 이 요즘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를 이 소의 젖처럼 거기다 꽂아가지고 충전하는데 학교에 갔다 오면 그 시간에 한 너댓 시간에 충전이 되면은 집에 가져가면은 밤새 불을 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발명해가지고 그걸로 솔라카우에서 막 아프리카에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또 이태석 신부라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아주 친하고 존경하는 구수한 PD가 지금 그 기념사업회를 하는데 이태석 신부처럼 아프리카에서 막 뭐 그들과 함께 살려고 했던 사람들 알고 보면 굉장히 우리 옥수수 박사 김승권 선생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동안에 앵글로색슨 유럽 뭐 해가지고 우리가 뭘 배우자 그들과 함께 뭘 하자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지난 한 100여 년 이상의 역사였다면 이제는 좀 이 그야말로 온 세상에 어려운 나라와 함께 우리가 뭔가를 도모해보자 라는 그런 운동을 좀 저는 벌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동학운동도 바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그야말로 막 달달달 외우게 하는 그런 교육 속에서 생각이 너무 작아지고 있고 경쟁만 하고 나밖에 모르고 뭐 금쪽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 많은 전 세계에 말하자면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런 나라와 함께 뭔가를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학실천운동은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말 동학 정신이 그야말로 스며드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세상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일극적 패권주의, 미국 주도의 패권주의적 세상을 그야말로 어렵고 못 사는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인간답게 살아보기 위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운동으로까지 발전시킬 것을 한번 제안드리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주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대경 선생님 강연과 또 토론해 주신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이대경 선생님 이제 오랫동안 못 뵈서 뵙고 싶었는데 마침 동학을 주제로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번 올해 봄에 제가 태어난 고향 진도에 갔을 때 저희 가족 묘지를 갖다가 처음으로 단장했는데 제일 꼭대기에 굉장히 큰 무덤이 있어서 이게 뭔가 어느 군이냐 물었더니 진도 지역의 동학대장이었던 허재영 선생의 허영재 선생의 묘라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아버님, 즉 고조 할아버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몰랐던 그런 역사를 알게 되어서 동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오늘 좋은 강연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비슷하게 드리고 싶은 게 이 우금치에서 동학군이 일본 및 조정군과 최후의 결전을 벌였을 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패배했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캐틀링 기관총이라고 부르는 조정이 준비했다고 하나 사실은 일본이 들여온 기관총알이었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과학기술 혹은 무기의 열쇠였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조선 후기에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정조 이후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정체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안동깁신이 뭐니 해가지고 세도 정치를 하면서 지금과 똑같은 그런 패거리 부패 정치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나 기술, 과학이 발전 못한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왜 그러면 정조 사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정조가 그 자신의 아이를 갖다가 11살에 그 후임에 오르다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해서 안동 김씨 측에다가 맡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도 정치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왜 11살에 불과한 세자에게 정조가 왕권을 맡기면서 이 외척 세력 말고 자기하고 똑같은 그런 개혁 세력, 백성을 위한 그런 훌륭한 생각을 가진 그런 세력들이 보위하지 못했을까요? 그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세력을 정조가 충분히 양성도 못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은 정조라는 훌륭한, 세계적으로 훌륭한 개혁 군주를 보위하는 주변의 그런 참모들과 따르는 팔로워들이 그 강력한 의지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홍국영 같은 사람이 매우 훌륭한 그러한 보좌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에 지나치게 권력을 독점하면서 이제 부패도 하고 비판받다 보니까 정조도 홍국영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국영은 귀한 것을 죽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지금과 비유해서 보자면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친 도덕주의, 너무 지나친 그 순수함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죠. 즉 말하자면은 지금도 우리가 정말 이 한탄에 맞지 않는 이러한 그 부패 친일 기득권 세력들은 엄청나게 우리 소위 말하면 민주 진보를 추구하는 세력들에 비해서 부패나 잘못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위 말하면 기레기 언론들의 조작 때문에 우리 진영에서는 약간만 잘못한 게 있으면 자책을 너무 심하게 해서 스스로 죽어버리거나 스스로 그냥 권력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지나친 비판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올바른, 상대적으로 올바른 진영은 힘을 잃고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정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어떻게 말하면 좀 예민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이래경 선생님이 얼마 전에 민주당의 그 혁신위원장을 맡으셨다가 단 며칠 만에 갑신정변 김옥균처럼 터무니없는 지나친 공격에 결국은 양보를 하신 거, 이것은 저는 결국은 정조 때의 개혁군주를 보위했던 핵심 세력이 너무 지나친 도덕주의, 너무 지나친 그 순수주의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힘을 포기해서 결국은 역사가 더 어렵게 만든 그러한 아쉬운 포인트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뭐 선생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고 결과적으로 다른 분들은 뭐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인 이런 아쉬움을 통합 오늘 강연 들으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흐름에서 볼 때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보단 자기 관점과 입장을 얘기하신 거죠. 근데 그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파동에 대해서 제가 별다른 언급을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항상 한 나라나 한 문명이나 역사라는 것은 흥망성쇠의 흐름이 있고요. 구한말에서의 서세동점의 큰 물결에서 대국인 중국도 무너지고 일본은 편입되고 그 과정에서 조선 땅에 어떤 방향을 잡아가느냐 하는 그 자기 고민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동학이라는 민중적 자각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13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한테 되살아나서 하나의 가르침과 좌표를 갖고 있다라고 되새기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400년, 500년 세계 문명사를 지배했던 서구의 그 인식들, 서구의 접근 방식이 끝나가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것이 국제 질서의 변화라는 형태도 나타나지만 소위 지속 가능성의 문제, 그다음에 기후 문제, 생태 문제, 그리고 사회 경제 구조 자체도 서구를 상징하는 미국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서구 문명은 이제 명백하게 쇠의 과정으로 들어가 있죠. 그 과정에서 인류가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서양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모색해 갈 텐데, 놀랍게도 동학이 100여 년 전에 우리한테 가르쳐준 거기에 엄청난 포텐셜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우리한테 깨우침이 있고 제시가 있다라는 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동화를 보면서 놀라움으로 그 모습을 되새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약간 질문이 이어질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좀 언급해 주시는 게 좋겠지. 그건 뭐 제가 이 프로그램 할 때부터 분명히 얘기한 건데요. 우리 미래 좌표는 이거 반복적으로 시민 주권 사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주권 시대가 정확한 우리의 지향점이고 좌표다. 근데 그 좌표로 가는 현실적 조건이 국진담일 수는 없잖아요. 윤석열 조건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정치적 기반으로서 민주당이 설령 기회적이고 때로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하지만 그 민주당과를 어떻게 해서 민주당을 기반으로 해서 그 과정을 설계하느냐,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정치적 과제죠. 그래서 뭐 제가 역량이 안 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맡아달라고 해서 몇 가지 조건을 선행해서, 근데 우리의 현실적 상황과 조건이 저를 받아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자인하고 철회를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떠나서 우리 사회의 혁신, 정치 전반을 포함한 우리 사회 일반에 대한 혁신 작업에 일조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마침 문화공간원에서 저한테 제의해 주셔서 제가 흔쾌히 이 프로그램에 응했습니다. 저는 아까 제 이름이 한두 번 거론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이내경 선생님께서는 정치가 스타일이 아니고 역시 그 문명 비평가, 문명 사상가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소신 발언도 하시면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명 비평을 해달라. 그게 나는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것 같아.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다음에 그런 비평가가 필요하죠. 이암 손병희 선생에 대한 아까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 우리가 천도교회에서는 그 3대 또 박인호 선생까지 4대 우리가 그 지도자로 모시는데 우리가 수은체제, 해월체시년, 이암 손병희, 그 다음에 춘암 박인호. 박인호 선생은 우리가 신간의 천도교 민족주의 세력을 대표로 해서 사회주의 세력, 신간의 운동을 주도한 분이 박인호 선생. 정치적으로 그 분이 전혀 지금 사회적으로 냉정몰이에서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런데 이암 손병희 선생은 저는 정치가라고 봅니다. 앞에 두 분은 혁명가고 그야말로 살신성인 하셨지만은 정치가는 생명을 보존해가면서 어떻게 하든 그 시대 정신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치적인 타협을 해갔기 때문에 저는 3.1대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한편
전봉준의 우리가 남조 중심으로 동학혁명이 봉기가 시작됐는데 북쪽 배월 선생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런 경우에 이것을 이상과 현실에서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낸 분이 이암손병희 선생. 총기표령이 내릴 수 있었던 그 리더십을 이암손병희 선생이 해냈다. 이건 정치적인 난 리더십이고 그런 점도 평가되어야 된다. 정치가와 혁명가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굳이 나선 거는 아까 그 중국의 홍수전의 태평천국과 우리 이제 동학과 비교를 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비교입니다. 1950년에 태평천국이 일어났고 우리 동학혁명은 1894년에 일어났습니다. 30여 년의 갭이 있습니다. 남경을 청경이라고 하면서 북경 일대를 제외하고는 중국 천하를 지배했어요. 약 15년간. 손문이 삼민주의를 표방하는 그 슬로건이 태평사상에 뿌리가 떼 있고 중국의 공산당이 토지개혁을 시작할 때 양자강 일대는 토지개혁을 할 필요가 없다. 벌써 그때 태평천국 시대의 토지개혁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이런 것도 이제 참고로 하면서 조금 전에 뭐 5가지 왕이 있고 뭐 궁녀가 있고 이제 이런 거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동학과 이제 비교하자고 하는 것은 이 신관 문제입니다. 신관. 이게 지금 중국의 홍수전의 태평천국을 우리는 그 이제 천년지복설 그 이제 밀레니엄을 이야기할 때 동학과 천년지복설이 그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홍수전의 태평천국은 뿌리가 기독교. 그 신관이 일신관이고 그러나 동학은 범신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범죄신관입니다. 이 신관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신관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범신관, 이제 펜앤디즈 범죄신관의 시대다. 오늘 제3운명, 제3종교, 제3철학, 제3사상은 신관을 두고 일신관도 범신관도 아닌 모노시즘, 펜디즘도 아닌 펜앤디즘의 시대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학사상이 이게 인내처럼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하나로 하는 아까 시천주로 하는 하나의 21세기 중에 그 신관에 맞는 그 문명, 그 사관에 맞는 하나의 신관인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매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천년지복설을 두고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천년지복설 강의를 책을 쓴 분이 누구죠? 이홍범 선생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이건 제가 한국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문명은 이 반도에서 꽃이 핍니다. 히랍 반도에서 헬레니즘, 인본주의죠. 소크라테스의 생애와 사상을 헬라스, 히랍, 그 도시국가가 민족 국가니까 헬레니즘 인본주의에 성했고 1000년을 갔습니다. 제2 천년 문명은 이태리 반도. 이것은 예수는 이제 유대 이스라엘 쪽인데 그 꽃은 이태리 반도에서 헤브라이즘으로 신본주의로 2000년 중세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자, 그럼 21세기는 인본과 신본을 합치는
신인 인내천. 내가 민족주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친한민족주의에서 이런 유대민족주의에서 이제는 제3 인내천 민족주의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그게 동학사상이다. 동학의 인내천 민족주의. 바로 한국 민족주의가 이제는 한반도에서 코리안 페닌슐러에서 반도에서 문명이 꽃이 핀다고 했으니까 드디어 한반도에서 21세기를 맞이해서 제3천년 문명이 꽃이 피는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문명이 천년 문명이 반도에서 꽃이 피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가끔 요새 인용합니다만은 그 제라드 다이아몬드 UCLA 에 계시는 이 다이아몬드 교수가 바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그 이분이 제3천년은 한반도에서 조선반도에서 21세기 이끌어가는 천년 문명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남북이 손을 잡았을 때, 우리 남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건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 남한에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의 장점이 있습니다. 창의성, 자율성, 창조성, 그리고 북한의 공산주의의 그런 협동주의, 요새 부동산에 협동골 이삭 받아 물결에 춤춘다. 이 평등주의 사상, 공동체 사상하고 손을 잡았을 때 남북이 양이데올로기의 장점을 변정법적으로 아까 6.27론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이 손을 잡았을 때 비로소 한반도에서 제3천년 문명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태평정국을 비교했지만은 그 신관을 중심으로 동학 사상을 중심으로 우리가 제3천년 사상이 나올 수 있는 이 작업은 바로 남북이 손을 잡았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대경 선생의 이 다른 100년 이런 우리가 조직 기구를 통해서 확고부동한 동학의 세계관을 세워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남북 통일을 이루어내는 이런 작업을 꼭 해주십사. 그래야 3천년 문명이 한반도에서 열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 교수님이 전문가로 오랫동안 이 분야를 연구해 오신 분으로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우셨습니다. 전반적인 얘기 다 동의하고요. 다만 그 3대 교주 손병희 부분을 제가 언급한 거는 다시 오늘 시점에서 내성적으로 다시 바라봤을 때 그 시대의 서세 동점의 거대한 몰림의 문제는 있었지만 기본적인 동학의 깨달음인 개벽이라는 종지를 너무 이렇게 좀 약화시켰다 그럴까? 그래서 그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개화, 교육, 그다음에 국제 흐름 속에 너무 방점을 줬는데 이제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 그런 서세 동점이 아니고 새로운 문명의 반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종지에 개벽에 다시 방점을 두자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말씀은 저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말씀이셨고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마지막 장에 표현한 서양 문명의 비판과 동양이 갖고 있는 비전, 이것이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동양적 비전으로서 지난 몇백 년 동안 우리 사회를 인류사를 지배했던 서구 문명을 비판하면서 수용 융합하자. 그 점에서는 노 교수님과 저는 100% 같은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 교수님이 해주신 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거 하고요. 지금 현재 손 드신 분이 두 분 더 계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 촬영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시인님 오셨네. 그냥 말씀하세요. 네, 저는 그냥 저는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해주신 이래경 선생님과 그 외 관계자분 여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민주주의는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게 승자의 기록들로 인해서 지금 책이나 아까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는 역사 책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도 보면은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스시마 해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역자가 거기다 대한 해협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승자는 역사의 기록이라고 저희 후손들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저희가 책을 읽고 막 이러는데 지금 예전에도 지금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단군 설화의 홍익인간 수비균동 정도전의 균방 국가론 공학으로 부활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전에 KBS 역사 스페셜에서 우리나라 단군의 역사라는 그런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단곡이라는 그걸 주제로 해서 이렇게 그 스페셜 강의한 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중국의 그 동북아 공정의 그 역사 왜곡이라든지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 일본 땅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후손으로서 단군 역사라는 이 한단곡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설화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천공이라는 그 사입이 뭐 교주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천공이라는 자도 홍익인간 얘기하고 천부경 사상을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한단곡이 그 단군 이거에 대해서 역사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설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촛불혁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국회에 갔을 때도 국회에서 여러 그 민주당이나 이런 그 유튜버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혼돈의 세계를 살고 있나 이런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저는 종편 이명박 시대에 종편이 3개나 지금 만들어져서 하루 종일 노인분들이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고 제가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분들을 뭐라고 하기 이전에 지금 TV를 틀면은 알다시피 지금 종편이고 TV 방송이고 제대로 된 방송이 나오는 게 진실로 보도하고 이러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개탄스럽고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통위원장의 그 장악시도도 지금 희소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겠고요. 지금 그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지금 저희 그 아들들이 20대라든지 굉장히 극우화되고 그 일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역사교육의 부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젊은 그 20대, 30대 지금 투표를 해봐도 20대, 30대, 뭐 40대, 50대, 70대 이렇게 세대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이 역사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고 역사 왜곡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젊은이들이 교육을 확실하게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그런 면에서 단군 역사라고 주장하는 그 역사학계에도 강단사학과 또 뭐 민족 역사학계도 있잖아요. 여러 계통으로 나눠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끝난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우리 저 역사인가 신화인가? 산천초목님이시죠? 필명이. 네. 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워할 일이 있는데요. 뭐 공개적 사항이니까 얘기를 안 하겠고요. 저를 너무 높이 평가해서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질문한 거를 제가 답변할 만한 그 학문적 깊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 오늘 질문해 주신 내용이 다음 2주 뒤에 3주차 목요일 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제 오래된 전승 속에 준비된 오래된 미래, 거기에는 이제 단군 정신부터 향악 그리고 그 이후까지 얘기를 할 텐데, 저는 뭐 단군 신화니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단군 사상에서 제시했던 그 우리한테 제시했던 세 가지, 그건 동학에 견줄 만큼 인류사적으로, 인류문화사적으로 대단한 거예요. 다른 나라 어느 신화에 단군 신화가 제시한 세 가지 이념적 방향을 제시했을까? 그게 세 가지거든요. 홍익인간, 널리 남을 이롭게 한다. 제세이화, 이화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그거는 근데 그게 거기서 말하는 이가 뭔지는 또 논쟁이 되겠지만, 어쨌든 온당함으로 지혜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심리학에서도 논쟁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세 번째 우리한테 의도적으로 안 알려지는 세상이 저 이념이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적 사고라고 그래서 거의 남쪽에서는 소개를 안 하고 있는데, 수미 균등 사상이에요. 앞과 뒤가 동등한, 균등한. 그리고 단군 사상에서 세 번째는 우리한테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수미균등 사상을 재발견해서 항일 투쟁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가온 사람이 육종교라는 그 나름대로 종교관을 갖고 삼균주의를 제창한 조상 선생님이 그 수미균등 사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균등이 현대적 용어로서 그게 기회 평등인지 과정의 균등인지 결과의 균등인지 논쟁이 있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는 근본적으로 그 세 가지 너무나 놀랍고 자랑스러운 이념적 차이가 있었다. 그것이 중요한 거지. 뭐 단군의 역사가 어떻고 무슨 뭐 그 민족주의라는 건요. 민족은 자기 아이덴티티죠. 역사와 삶과 문화와 언어와 혈통과 등등 그 자기 아이덴티티인데, 그 자기 아이덴티티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 한 나라가 아이덴티티가 경화되면 단자적 이기주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가 단자적 이기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강조하듯이 우리의 기본 사상은 생성적 관계론이에요. 더불어 함께. 그거는 한 개인의 문제지만 나라와 이웃국가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는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확인인과 동시에 널린 개방이어야 돼요. 항상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민족주의는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하면 전쟁으로 가는 거죠. 지금 우리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좀 유념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가 또 뭘 빼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음 강좌에서 그 문제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40분에 원래 마무리되게 됐는데 지금 55분이 됐습니다. 한 분 손 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저는 뭐 단순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하면은 서구나 우리나라나 동양이나 할 것 없이 이런 전제주의 또는 군부 전제주의를 타파하고 재민주권 사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구에서는 주로 이제 제도를 바꾸는 것을 민주주의화, 민주운동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동학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또 사인여천, 사람을 하늘같이 생각하라. 또 시천주, 그래서 그 하늘처럼 모셔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런 단어들이 이 동학의 정신이 정말 아주 아름다운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처럼 극명하게 민주 정신을 표현한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동학의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정말 아주 훌륭한 민주주의의 정신을 우리는 이미 토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제도로서 발전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무너지고 다시 또 불행하게도 동학이 종교화함으로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윤석열이를 비롯해서 현재의 기득권, 특히나 이제 검사 중심의 이런 사회가 완전히 예전에 군주 전제주의 또는 전제주의로 지금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주권 재미는 필요 없다. 예, 완전히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전제주의로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윤석열의 그런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동학의 이런 정신을 잘 발휘를 해서 민주의 투쟁에 이것을 우리 정신을 하고 이번에는 만약에 한다면은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것을 잘 살려서 정말 우리 민주주의 체제, 우리 한국의 이 동학 정신을 살린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한번 좀 모색해 줄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제 질문입니다. 예, 아까 아마 산천주목님도 질문했는데 답변을 못했고요. 지난번 모임에도 산천주목님이 젊은 애들한테 추천할 만한 책을 좀 소개해달라. 그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윤석열 정권 때문에 불난집, 혹은 침몰하는 세월골이라는 절대적 위기에 있긴 하지만 190여 개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소위 가버넌스 체제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마 정치적 위기가 없는 나라가 10손가락도 안 될 정도로 세계사적으로 정치의 위기, 체제의 위기, 조금 더 말하면 서구식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가 명확해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일부러 제가 앞으로 주제에 그리고 제가 제1모임에서 핸드라이팅으로 스케치한 그거를 보여드렸는데 그걸 한번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 기회를 가질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적 민주주의는 정당적 대의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의사민주주의입니다. 말하자면 위임된 포장된 과두민주주의예요. 그런 것을 저기한 책이 돌아가신 김정태 선생님이 계실 때 녹색평론에서 낸 민중의 이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국의 이버 모슬이라는 분이 저술한 책인데 서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위선적인가를 적나라하게 폭로한 책입니다. 젊은 애들이 한번 읽어볼 필요도 있고요. 또 제가 속해 있는 다른 백년이 한 3년 전에
서구에서 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시민 사회 교육 교재로 나와 있는 게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될 내용이고요. 그 주제는 아마 저희가 이제 격주로 하는 우리 희망세상 프로젝트에 한 번쯤 민주주의 위기와 새로운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주제 구한말의 민중의 위대한 자각이라는 동학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좋은 말씀이 많았고요. 사실 동학부터 이어지는 3.1혁명이라든지 동학혁명이라든지 3.1혁명 지금 더 넘어가게 되면 촛불혁명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역사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그런 것을 다 되짚어서 우리가 나갈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시가 된다고 보고 저희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학에 대해서 아니면 이렇게 토론자, 질문자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여기에 여러 참석자분들 다 같이 손뼉으로 마무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